아프리카는 세계 6개 대륙 중에서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거대한 대륙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걸쳐 있는 특성 때문에 온대기후부터 사막, 열대지역까지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으며 수천 개에 이르는 민족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대륙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 위쪽에 있는 리비아, 이집트 등의 나라보다 사막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여 개에 이르는 이들 국가의 GDP를 모두 합쳐도 대한민국보다 낮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19세기 이후 유럽 열강들의 침략과 약탈이 더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민족성을 무시하고 유럽 국가들이 제멋대로 국가 경계를 설정해버렸기 때문에 내전을 비롯한 정치적 불안 요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있는 한 나라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도움에 힘입어 눈에 띄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GDP 448달러로 한국의 70분의 1에 해당하지만 최근 들어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최신 설비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그 나라의 이름은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는 3천만 명 이상 인구에 대한민국보다 8배가량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날은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대형 FLNG, 즉 해상에서 캐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저장하고 하역할 수 있는 선박에 이름을 짓는 명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FLNG는 전 세계에 단 4척만 존재하는데 모두 국내 조선사들이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21세기 세계 최대 가스전으로 불리는 모잠비크 제4해상광구에서 30년 동안 천연가스를 캐내기 위해 제작된 겁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필리페 니우시 모잠비크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해 문 대통령 부부와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잠비크 입장에서는 국운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배는 2달 이상의 항해 기간을 거쳐 1월 초 모잠비크 코랄 가스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잠비크는 이역만리 먼 곳에 있는 나라지만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시추선이 모잠비크 현지에서 활동을 벌였고 지난 2020년에는 한국가스공사 최희봉 사장이 모잠비크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잠비크 국영석유가스공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해 경제 부흥을 꿈꾸는 모잠비크와 이번 FLNG와 같은 해양 플랜트와 선박을 수출하려는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잠비크 동북부의 남플라와 나메티를 잇는 길이 70km의 도로 건설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무더위와 각종 질병, 코로나19 속에서도 약속된 준공 날짜를 지키며 한국 건설사에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필리페 니우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지난 2020년 8월에 있었던 도로 개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외세의 침략 때문에 고통받는 시기를 거쳤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산업화를 거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유엔에서는 1인당 GDP가 1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를 최빈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전 세계 빈곤 국가의 70% 이상이 아프리카에 몰려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자원개발 사업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모잠비크가 그 꿈을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